근데 이상하게도 로드 자전거는 타이어에 그다지 민감하지가 않아요. 제조사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그래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타고 타이어를 바꿀 때도 그다지 고민 안 해요. 그냥 누가 좋다고 하면은 그냥 그 좋다고 하는 거를 그냥 대충 교체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이어의 선택은 진짜 생명입니다. 이 로드 자전거는 대부분이 앞뒤가 25C가 끼워져 있을 겁니다. 타이어는요, 얇으면 얇을수록 고압이 주입돼야 돼요. 타이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압을 넣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은 림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요철이 돼도 쏙 들어가면서 림하고 튜브나 타이어를 씹게 돼요. 그래서 펑크라든지 이런 트러블을 많이 겪어요. 심하면은 휠이 상할 수도 있고, 휠 림이. 근데 28C 이상은요, 림하고 도로하고 더 멀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압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압 세팅하고 저압 세팅 상태는 어떻게 다르냐? 고압이면은 이런 요철을 만나잖아요.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할게요. 통 튀고 날아가지고 다시 통 튀고 날아가지고 통 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립이 잡혔다, 그립을 잃었다, 그립을 잡혔다, 그립을 잃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라이딩 중에는 승차감이 지랄 같다, 거칠다,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통 튀어가지고 그립을 잃었다, 잡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압이면은요, 여기를 그냥 들여 밟고 갑니다. 왜? 저압이니까 타이어가 눌려가지고 그냥 들여 밟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통통통통 튀면서 가면은 반대 작용으로 구름 저항이 발생되겠죠. 로드 자전거 툭 하면 구름 저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얇은 타이어에 고압이어야 속도가 빠르다. 이런 미신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이걸 찍어놓은 영상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근접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끔해 보이는 도로도요, 실제로는요, 이렇게 오돌토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스팔트가 처음에 닦아놓으면은 이런 아스팔트에 섞인 잔돌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끔해요. 벨로드램처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비도 맞고 햇빛도 맞고 이러면은 이 아스팔트가 녹습니다. 그러면 잔돌이 드러나겠죠? 그 잔돌이 오돌토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친 노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그래서 통통통통 튀면서 구름저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고압일수록.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는요, 25C 이하가 훨씬 구름저항이 크다는 게 얘기인 거예요. 왜? 통통통통 튀니까. 28C 이상은 상대적으로 저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짓눌리면서 이렇게 들여밟으면서 가기 때문에 튀는 이 반대 방향에 구름저항이 상쇄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름저항이 적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자전거들이 아직도 이 수정된 과학적 근거를 적용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출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25C 이하의 고압 타이어로 계속 세팅을 해서 나온단 말인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통통통통 튀면서 구름저항만 발생되고 승차감만 저질이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커브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통통통통 튀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립을 잃으면은 관성에 의해서 이게 내리막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리막이면 관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향을 일로 하고 있는데 통 튀는 순간 직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코너링 원호가 더 크게 그려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향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립이 잃었다 잡혔다 하는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해보던 것보다 코너링이 급하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에서 놀라는 거는 그냥 사고하고 직결되는 거하고 다름없어요.
왜?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포심에서. 그냥 평지에서 한번 실수하면은 그다지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덜한데 내리막 코너길에서는요, 한번 뭔가 내가 예측 못한 이벤트가 발생되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냉정하게 대응하면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일을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은 시선이 두려운 마음에 이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원래 자전거는 시선이 가는 대로 조향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진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이런 일자도로 있죠. 일자도로도요. 가다 보면 자전거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핸들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면 통통통통이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통, 여기 통, 여기 통, 여기 통 하면 이게 좌우로 이렇게 조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느낌이 여기 통통통통 튀는 느낌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왜 흔들리지? 축풍도 없는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의문점이 들게 만들 정도로 이 조향 불안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직진에서는 그냥 단순히 승차감 문제 아니면은 조금 흔들리는구나, 안정성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끝나는데 도로는 일자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 자전거는 꼬불탄길을 많이 가. 왜? 그런 데가 재밌거든. 꼬불탄길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낭떠러지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사고를 몇 번 겪어가지고 한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앞 타이어는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입하시면은 꼭 앞 타이어는 그립이 좋은 타이어로 바꾸셔야 돼요. 특히 로드 자전거는 그렇습니다. 로드 자전거는 왜 그렇게 만드냐면요. 로드 자전거는 그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출고 당시에 28C, 32C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 봐요. 그래도 소비자들이 25C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욕먹느니 그냥 25C를 다는 거예요. 제조사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어요. 25C가 잘 팔리니까. 더 전문적으로 보이니까. 더 로드스러워 보이니까. 단순히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 미신 때문에. 말씀드렸죠? 25C가 28C 이상보다 결코 현실에서는 구름저항이 적을 수가 없다. 이거는 벨로드롬 얘기일 뿐이다. 벨로드롬에서는 무조건 25C 아니라 23C가 훨씬 유리해요. 21C가 더 유리해. 왜? 매끈하거든. 튀는 구름저항이 없거든. 근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다니까. 거친 도로가 훨씬 많아. 그래서 내가 라이딩 100km 가면은 진짜 벨로드롬스럽게 잘 닦아놓은 도로는 한 10% 이하야. 10% 여기서 이 10%의 도로에서 내가 주행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90%의 위험, 구름저항, 체력 소모 이런 걸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10%의 좋은 성능을 내는데 관심 있는 거는요. 3,500km를 2, 3주 안에 완주해야 되는 선수들한테밖에 필요가 없어. 앞으로 한 30분 동안 벨로드롬스러운 데가 있어. 그러면은 자기 지원하는 이 스태프한테 휠을 바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거친 도로 나오면 또 휠 바꿔가지고 최적화된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서포터 카까지 운영하면서 할 정도로 빨리 달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범용적인 28C 이상의 올라운드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타이어가 두껍다고 그립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이 28C 세팅을 앞 타이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뒷 타이어는요, 25C 써도 돼요. 23C 써도 돼. 왜? 뒷 타이어는 자전거 안정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보통은 사람들이 슬립이 뒤에서 일어나요. 앞에서는 잘 안 일어나.
그래서 뒷타이어가 그립력이 모질한가? 그래가지고 그립이 좋은 타이어를 뒷타이어로 보내. 그리고 앞타이어는 밀리는 걸 거의 못 느끼거든. 슬립을 거의 못 느끼거든. 그러니까 싸구려 아무거나 쓰는 거지. 내구성 우선에. 근데 이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완전한 착각이야. 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체중이 앞으로 쏠려요. 사람의 체중이 앞으로 쏠린다고. 달리면은 뒤로 쏠려. 체중이. 이건 관성이잖아요. 상식이잖아. 그런데다가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행 방향이.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자전거가 체중이 거의 안 실리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 브레이크를 70, 여기는 30 이하로 잡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중 자체를. 그렇게 해야 슬립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슬립이 일어나도 얘는 위험하지가 않아. 왜? 얘를 따라가는 역할밖에 없거든. 이미 얘가 조향이론 대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슬립이 일어나도 뭐 아주 초보 아닌 이상은 넘어지거나 사고 나거나 이러질 않아요. 다 대응이 돼. 근데 얘가 털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전부 앞 타이어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을 참조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 타이어는요, 아무리 로드 자전거라도요, 무조건 28C 이상의 타이어를 장착하시라. 그리고 마일리지 우선이 아닌 그립 우선 타이어를 선택하시라. 그리고 적정 공기압 세팅을 잘 해야 된다. 이 3박자가 갖춰지면요, MTB 못지않은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그 어떤 자전거보다 고속 세팅의 자전거를 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렸어요. 28C 이상, 이 앞타이어 얘기하는 겁니다. 앞타이어, 자꾸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앞타이어는 무조건 그립이 좋아야 됩니다. 왜? 얘는 털리면 그냥 사망이거든. 뒷타이어는 어떤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게는 슬립이 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알면요, 타이어 탓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타이어든지 다 슬립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거나 그런 식으로 페달링을 하면은요. 그래서 지긋한 페달링을 해야 돼. 막 급한 오르막인데 막 그 댄싱으로 그 고토크로 밟으면은 어떤 타이어건 슬립이 생깁니다. 타이어가 쓰레기 타이어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 타이어가 있어. 그러면 뒤로 보내가지고 계속 쓰세요. 뒤에는 빨리 달아요. 앞 타이어 하나 갈 때 뒷 타이어는 3개 정도 갈리기 때문에 잘못 사놓은 거 쟁여놨어도 이 뒷 타이어로 활용하면 금방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자주 탄 분이라면은. 그래서 앞 타이어는 내구성을 그다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워낙에 내구성이 높아. 애초에 여기는 토크가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달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일리지 우선을 하면은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갈게 될 가능성이 많아. 달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립 우선 타이어를 장착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안 타는 분들은 이게 내구성이 다 돼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갈라져가지고 상온에 노출되고 햇빛에 노출되고 그러면 자전거 이 고무가 석화된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게 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립이 좋은 쫀득쫀득한 자전거 타이어를 반드시 앞 타이어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로드 자전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은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자전거 접게 돼요. 왜? 자전거가 무서워지거든. 이런 사고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이 타이어를 이 순정 상태에서 그냥 타고 다니면요. 적정 공기압은 어떻게 맞추냐면요. 보통 28C는 타이어 회사에서 권장하는 최대치가 95에서 100이에요. 그리고 25C는 110 정도 되고, 그리고 23C는 120 이상이에요. 대부분이. 고급 타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립력 우선의 타이어면은 중고가에 해당돼요. 그래서 한 5만원 선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쓰는 타이어 가격이 이 정도 돼요. 제가 그래블하고 로드 자전거를 구비하고 있는데 로드 자전거에는 25C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블에는 28C를 쓰고 있고요. 제가 176에 60kg의 그 신체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28C는요, 제가 80에서 85 사이를 넣어요. 제 타이어는 95가 맥스 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 낮춰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앞타이어는 35를 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앞타이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5C 끼워놓은 로드 자전거에는요, 110이 맥스 값인데 앞은 95 정도 넣고요, 뒷타이어는 90 정도 넣습니다. 23C 쓸 때는 100 정도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왜 로드 자전거에 25C를 쓰냐, 28C를 안 쓰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자전거가 9년 전에 산 자전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25C가 맥스로 돼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로드 자전거라서 내 25C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근데 25C로도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인 라이딩이 가능해져요. 자전거는요,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면은요, 과감한 코너링도 가능하고, 과감한 페달링이 가능해져서요, 불안한 고체력의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더 빠르다고요. 고압의 23C 이하 타이어보다. 기초상식인데 이것을 등한시해가지고 꼭 죽기 직전까지 간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전거 인구가 늘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처럼 뽀다구 막 우선시 해가지고 막 로드 자전거는 얄쌍하고 무조건 경량이고 뭐 얄쌍한 타이어를 껴야 로드스럽다 뭐 이런 고정관념에 딱 갇혀가지고 도대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한국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답답한 거야.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뽀다구보다. 그래서 자전거도 제가 경량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전거가 가벼워야 자주 타고 그 다음에 생활하기에도 좋다고 제가 경량을 말씀드리지만요, 또 지나친 경량은 이런 안정성을 해치게 돼요. 왜? 경량을 하게 되면 약해져요. 일단은 휠을 예를 들어 볼게요. 휠을 경량화하려면요, 일단 포크 수가 적어져야 돼. 그러면은 아무래도 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휠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림도 얇아져야 돼. 이 포크하고 림하고 잡아주는 게 약해지면은 댄싱하면은 이쪽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저쪽으로 압박이 가해져요. 그러면 이게 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휨 현상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경량화 해버리면요, 브레이크가 디스크 로터를 계속 슥슥슥슥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가볍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강성이 확보되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까지 해치면서 하는 경량은요, 선수들한테나 필요한 거예요. 걔네들은 성적이 곧 자기 목숨이야.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뽀대만 나면 돼. 순정보다 좀 가벼운 거, 이런 거 하시면 돼. 돈 더 들여서 더 안 좋은 방향에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자전거계에서 횡행하는 이런 그 미신에 그냥 휩쓸리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가 고통받다가 자전거를 접게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자전거를 타면은요, 한국에서도 이게 자전거가 생활화가 가능할 건데, 지금 딱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를 취미로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로 타는 사람들, 그리고 취미로 타는 사람들은 취미로만 타. 생활화가 전혀 안 돼. 왜? 자전거를 이렇게 모시는 형태로 만들어 놨고 그 세팅도 그대로 타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팅을 하면은요, 어디 가든 부담이 없어. 작정하고 각 잡고 라이딩 갈 때만 필요한 게 로드 자전거가 돼버렸어, 한국에서는. 근데 저는 이 로드 자전거를 그냥 생활화로 시장 갈 때도 타고, 여기 갈 때도 타고, 저기 갈 때도 타고, 도서관 갈 때도 타고, 여행 갈 때도 타고, 운동 라이딩 할 때도 타고, 완전히 만능이거든. 왜?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한테는. 이런 자전거가 판매가 돼야 되는데 선수용 자전거를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나한테 안 맞는 자전거네. 왜 나한테 맞는 자전거가 안 나오지? 그러면서 자기가 커스텀하면 돼. 나한테 맞게. 근데 이것도 질려가지고 이제 그래블이라는 장르가 나왔잖아요. 그래블 장르가 이런 부족분에서 탄생한 게 그래블 자전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요, 연령대가 대부분 중년층이야. 젊은 사람들은 안 타. 왜? 이 로드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로드 자전거는 돈도 많이 들고 뽀다고 하고 뭐 제대로 탈라 그러면은 뭐 체력도 만들어야 되고 막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이런 부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없거든. 그래서 안 타는 거야. 근데 중장년층들 자전거 타는 분들 9할 이상이 전부 다 로드 라이더야. 근데 그 사람들이 타는 자전거 장르는 어떻습니까? MTB, 하이브리드, 미니벨로. 로드는 거의 안 타. 왜? 이렇게 부담되는 지금 메카닉의 바탕에서 자전거가 출고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MTB를 타는 거예요. 아니 한국같이 이렇게 도로 인프라가 잘 된 데서 MTB를 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되게 비효율적인 라이딩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타이어 세팅만 하면은 이 중장년층도 얼마든지 로드 못지않게 안전하면서도 더 수월한 라이딩 생활이 가능한데 MTB 억지로 그냥 그 좋은 도로에서 그냥 껌딱지 바른 것처럼 그냥 웅웅거리면서 가봐. 재미도 없을 뿐더러 안장통 때문에 장거리 계획도 못해요. 로드는 애초에 안장통이 없을 만큼의 이 라이딩 자세가 만들어지는, 에어로 자세가 만들어지는 장르이기 때문에 제대로 타면 안장통은 느낄 수가 없는 거고, 이 로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는 다 이 체중이 안장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라이딩 자세 자체가 그래. 그리고 여러 자세를 못 취해. 왜? 드롭바가 없기 때문에. 핸들이 일자라거나 뭐 끼껏해야 브롬바예요. 근데 브롬바도 에어로 자세는 잘 나와. 근데 왜 드롭바만 못할까요? 브롬바는 안장통에서 해결을 못해요. 왜? 자세가 하나, 둘 한정되거든. 근데 로드 드롭바는 어떻습니까? 엄청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에어로 자세도 나옵니다만은 이 마찰되는 부위가 계속 바뀌어. 근데 브롬바는 여기보다 조금 더 불리하다는 얘기죠. 에어로 자세는 브롬바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원래는 드롭바를 잡는 것보다 그 후드를 잡는 게 에어로 자세가 더 잘 나오고 더 편해요. 여기가 더 높은데 왜 더 잘 나오냐? 안 그렇습니다. 드롭바는 가까워요. 안장하고 가까워. 그렇게 되니까 더 낮아도 덜 숙여져. 근데 후드를 잡아봐요. 멀기 때문에 그냥 수그러져. 자연히. 근데 자연적으로 수그러진 데다가 이 손 자세가 편하기 때문에요. 더더욱 에어로 자세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브롬바도 에어로 자세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로드 자전거에 안 쓰이나 하면은 장거리 가면은 필연적으로 이 안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메카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MTB를 산악용 자전거 세팅에 뭐 혀까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달리면 지치고 조금만 달리면은 안장통을 느끼고 하는 것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로드 자전거에 쳐다보면 이 사람들이 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이분들한테 이런 세팅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판매가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자전거 타는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로드 자전거를 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블이 나온 게 아주 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점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은 산 안 타는 MTB 유저들이 전부 다 그래블로 올 거예요. 로드에는 부담을 가졌던 분들이. 그러니까 로드도 얼마든지 지금은 디스크 이 브레이크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타이어 클리어런스도 넓기 때문에 28C를 쓸 수 있는 이 클리어런스가 다 나오거든요. 원하면 35C까지도 가능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고정관념 때문에 로드 자전거를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보통 중장년층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갈 여유도 생기고, 그런데 이런 안장통 그 부담이나 이런 장거리에 대한 부담, 장거리에 적합치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로 여행을 안 하고 자동차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로드 자전거의 세팅을 아시게 되면은 자전거의 생활화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전선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애들 다 키우고 한 분들은 굳이 자가용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시간 자체가 전부 다 여가인데 여가를 왜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내나요? 자전거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의 경제적인 자유에도 더 가까워지죠. 자동차를 일단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지출을 감수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유지비라는 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자기가 욕심만 내지 않으면은 뭐 기변층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겨낼 수 있으면은 돈 전혀 안 들어요. 타이어 그거 얼마에서? 많이 타도 돈 안 들어. 저는 9년 동안 자전거 탔지만은 자전거에 든 돈이 거의 없어요. 힐 한 번 그 120만 원짜리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 갖다 놨네.